달아버린 구두와 쌈짓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신발장을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엔 참 이상한 마법이 걸려 있어요. 자식들 신발은 철마다 새로 사고 유행하는 메이커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정작 어머니의 신발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검정 고무신이나 다 달아빠진 구두뿐이거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75살 정순 할머니의 신발장도 그랬답니다. 할머니의 신발장에는 뒷굽이 다 갈려나가서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낡은 구두 한 켤레와 동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자주색 슬리퍼가 전부였어요. 그 슬리퍼는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바닥에 돌기들이 다 마모되어서 비가 조금만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엉덩방아를 찍히 일쑤였지요. 에구구, 이놈의 신발이 이제 주인을 몰라보고 자꾸 넘어뜨리네. 할머니는 허어 웃으며 흙을 털어내셨지만 사실 무릎이며 허리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어요. 남의 집 거실을 반짝반짝 닦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키며 번 돈은 단 한 푼도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할머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들네 식구들의 아침밥을 짓는 일이었어요. 준서야, 일어났니? 얼른 씻고 밥 먹어라. 엄마, 나 바빠.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갈게. 아들은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7첩 반상을 뒤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연신차 조심해라, 밥 굶지 마라 당부를 하시지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깨기 전에 서둘러 설거지를 끝내고 어린 손주들의 어린이집 가방을 챙깁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할머니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낡은 구두를 구겨 신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도착하는 곳은 평창동의 커다란 저택이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마디가 굵어져서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할머니는 일손을 놓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들 집 대출금 이자가 얼마인지, 손주들 영어 학원비가 얼마인지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새끼들이 편안할 텐데. 그 마음 하나로 할머니는 당신의 청춘과 건강을 기꺼이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낡은 구두굽이 그만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절뚝거리며 걷던 할머니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화려한 백화점 1층의 구두 매장이었지요. 통유리 너머로 눈부시게 하얀 조명을 받고 있는 연분홍색 운동화. 마치 봄날의 벚꽃잎을 따다 만든 것처럼 곱고 화사한 그 신발이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홀린 듯 매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기, 아가씨, 이 신발 한번 신어봐도 될까? 점원은 땀 냄새가 밴 할머니의 옷차림과 부러진 구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신발을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발을 집어넣는 순간 세상에나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 할머니의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딱딱한 바닥만 딛고 살아온 할머니의 거친 발에 처음으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가격표를 본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4만 8천 원. 할머니가 한 달 내내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었지요. 할머니는 서둘러 신발을 벗어 돌려주며 도망치듯 매장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신발 한 켤레에 무슨 그런 큰 돈을 써. 그 돈이면 우리 강아지들 소고기 몇 번을 더 사 먹일 텐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은 눈앞에 자꾸만 그 연분홍색 운동화가 아른거렸거든요. 그리고 문득 신발장 구석에 처박힌 본인의 낡은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한 본인의 발이 처음으로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한 장씩 모아 만든 할머니의 쌈짓돈이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일생에 단 한 번, 오로지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꽃신 신고 마주한 진심. 여러분, 가끔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왜 그렇게 죄스럽게 느껴질까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나를 위해라는 말보다 가족을 위해라는 말에 더 익숙하시잖아요. 정순 할머니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하셨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 셔츠 한 벌을 더 살 텐데. 아니야, 며느리 좋아하는 과일을 박스로 사다 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팰대로 패 있었지요. 그 주름은 모두 가족들을 대신해 할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본 그 연분홍색 운동화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쌈짓돈을 건넸습니다. 이거 주세요. 새 신발을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가슴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운동화를 꺼내 신었지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게 뭐예요? 쇼핑백 보니까 백화점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응,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큰맘 먹고 하나 샀다. 예쁘지?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할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격표를 슬쩍 확인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지요. 어머니, 미쳤어요? 운동화 하나에 25만 원이나 줬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찬 거 아시면서.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좀 아끼시지.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사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사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백화점 신발 신는다고 누가 알아준대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 똥기저귀 갈아줄 때도, 며느리 눈치 보며 부엌일 도맡아 할 때도 할머니는 그게 당연한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연분홍색 운동화를 보고 내뱉은 아들 내외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신발 하나 산 것이 자식들에게는 낭비이자 민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준서 영어 과외를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써버리면 저희는 어떡해요? 며느리는 마치 할머니가
자기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은 죄인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신은 채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발은 너무나 폭신하고 따뜻한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모자라 금반지를 팔았던 날. 며느리 산후조리 해준다고 당신 손목이 시큰거리는 줄도 모르고 미역국을 끓였던 날. 애들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손주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노년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 시간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따리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있던 할머니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향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내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희생만 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어머니의 숙명도 아니지요. 정순 할머니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서슬퍼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새벽부터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을 텐데 아들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늦잠을 자고 일어난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투덜거리며 나왔지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왜 안 차리셨어요? 준서 학원 늦겠네. 하지만 주방에는 할머니 대신 하얀 봉투 하나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보태줬던 돈의 내역과 짧지만 단호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아들아, 며느리야. 그동안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박정순으로 좀 살아보련다. 내 신발값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땀 흘려 번 돈이고 내 발이 아파서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다. 더 이상 너희 집 식모 노릇은 안 할 거다. 나 찾지 마라. 할머니는 이미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남의 집 일을 하며 푼돈을 모아 몰래 사두었던 작은 땅과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할머니의 숨결로만 채울 수 있는 할머니만의 성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서서 연분홍색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숲길을 걷기 시작하셨지요. 발바닥에 닿는 폭신한 감촉이 마치 정순아, 고생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아 할머니는 자꾸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고 애들을 봐주던 어머니가 없으니 집안 꼴은 엉망이 되었고 며느리와는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엄마, 제발 돌아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신발 내가 100켤레도 더 사드릴게. 엄마 없으니까 집이 풍비박산이야. 할머니는 마당에서 흙을 만지다 말고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눈물부터 쏟으셨겠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인자하면서도 단단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요. 아들아, 신발이 문제가 아니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발에 꼭 맞는 인생을 찾은 거야. 평생 너희 신발 사이즈만 외우고 살았지 정작 내 발이 몇 미리인지도 모르고 살았더구나. 여기서 나는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간단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순으로 말이야. 그러니 돌아가거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아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물론 자식이라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다시 그 희생의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을 복지관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이름 석자 쓸 일 없던 할머니가 연습장에 삐뚤빼뚤 박정순이라고 쓰던 날, 할머니는 그 연분홍색 운동화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70년 만에 자신을 되찾은 환희의 눈물이었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낡은 신발을 신은 채 자식 걱정만 하느라 본인의 발이 붓는 줄도 모르는 정순 할머니가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거울 속의 여러분이 바로 그 할머니이신가요? 부모의 희생은 고귀하지만 자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만큼이나 나 자신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부모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발에 맞는 예쁜 꽃신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거라 하고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순 할머니의 연분홍 운동화처럼 폭신하고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